혹시 사모님 그 지금 관리하시는 고객 자산 총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여쭤볼 수 있나요? 그 자산이 예. 좀 뭐 우리가 주식인데 대주주 뭐 우리 지분 같은 거 사실 자산이 의미가 없긴 한데 네네. 그거 조금 포함하면 한 1조가 넘고요. 와. 예. 그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실제 운영하는 거는 네. 그래도 뭐 한 6천억에서 8천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정도면 거의 기관 투자자에 맞먹는 웬만한 기관도 급이라고 요즘에 그 정도 안 볼 수 되는 기관이 있겠습니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이 거액 자산가들, 슈퍼 리치들은 어떤 자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으니까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좋은 질문 우리 열매님 많이 좀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올해 그럼 이제 증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2023년 증시가 정말 예상을 깨고 굉장히 이제 뜨거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네. 올해 주식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올해 주식시장은 역사에 없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우리 정치 사상 처음으로 생긴 일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크게 한 제가 볼 때는 제일 첫 번째가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가 세요. 아, 되는 주식은 되고 안 되는 주식은 골로 가고 네. 골로 간다 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 좀 좋아지는 섹터를 찾으라 그러니까 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른 거 안 되는 걸 팔아서 이걸 사다 보니까 집중하고 많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별 다른 그림 없는 거를 팔아서 새로운 거 사다 보니까 성장주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종목별로 좀 얘기를 하면은 뭐 전기차 아시겠지만 의료기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반도체 뭐 전기차 소재 같은 건 한 평균 한 400%는 같고요. 네. 의료기기 반도체 같은 건 한 250%. 네. 반면에 뭐 게임이라든지 영화 엔터테인 같은 건 한 3, 40% 빠졌고 네. 화학 유통 이런 것도 한 20% 빠졌어요. 네. 네. 그리고 뭐냐면 과거에는 주식이 올라갈 때는 왜냐면 종합지수 코스닥이 한 7월 말 대비 한 35, 연초 대비 35%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만 나머지는 못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 지금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은 올라가는데 거꾸로 빠지니까 4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사실은 종목별로 봐도 많이 빠진 게 많고요. 네. LG샤워는 이런 것도 한 37%, 뭐 40% 빠진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도 양극화가 됐어요. 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거 막 한 3배 올랐잖아요. 네. 210%. 애플도 45%, 테슬라도 한 100% 올라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됐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엄청난 주식이 한 10배씩 오르는 네.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호황인장이 된 것 같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거 그러게요. 10배 올랐더라고 연초 대비 거의. 그쵸. 네. 그 말도 안 한 되는 거죠. 15배 갔었죠. 150만 원 네. 갔으니까. 예,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또 정말 재밌는 게 여기 보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가니까 예. 개인 투자가의 승리 같습니다. 아, 개인 투자자의 승리. 예. 맞습니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전문가들이 과연 시장에서 버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저가하다 보니까 뭐 우리 2차 전지 숏 많이 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거고 참 수익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네. 네네. 지금 모 운용사도 지금 7월달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이 집으로 간다 잘린다 그러면 안 되고 집으로 간다 그래야 되네요. 앞으로도 집으로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슬프지만 결과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요 그림에 포스코 홀딩스라고 있는데요. 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요. 준비해 오신 화면을 저희가 보면서 네. 예. 네, 포스코 홀딩스가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아주 사례로 재밌잖아요. 네. 연초 후에 거의 한 1,850만 주 매도했어요.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거의 금액으로 한 9조가 좀 넘겠더라고요. 네.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근데 주가는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었죠. 옛날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빠진다. 그렇죠. 네. 이래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지금.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나 뭐 다른 거, 반도체 장비나 막. 비슷한 현상인데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승리. 그래서 개미들도, 개미를 하면 안 되구나. 전문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 네네. 투자가들도 좀 힘을 패고 잘 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네네. 밸류에이션이 필요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특징이 제가 볼 때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씀했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였는데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거액 자산가들도 뭔가 좀 선제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였었던 건가요? 선제적인 걸 좀 보였죠, 아무래도. 아, 역시.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아니 그건 뭐 제 손님이나 제 클라이언트가 저는 원래 성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AI라든지 원래 2차 전지 이런 거 워낙 좋아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손님한테 그런 걸 많이 권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산 거죠. 그래서 뭐 주식에 관심이 적었던 고객들도 네. 아예 주식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빠져있다. 좀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거액자산가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그러게요. 투자했고 지금은 조금 빠져나왔다. 네, 뭐 예. 아직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골디락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미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거액 자산가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2차 전지는 많이 벌어서 나왔을 수 있는데 예.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시장 전반은 아무래도 뭐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아, 성장적인. 그리고 왜냐하면 부동산 팔아서 뭐 이 주식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 좀 있어요. 아, 네. 부동산 큰 건물 팔아서. 네.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물론 그분들이 또 전문가인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 거액자산가 분들도 물론 이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겠지만 또 그분들의 의사결정에는 우리 상무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PB분들이 많이 조언을 좀 해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무님이 좀 그쪽으로 많이 아까 잠깐 얻은 말씀 중에 주식 비중이 좀 적었던 고객들을 주식 비중 늘리게 하셨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거액자산가들은 사실은 좀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예, 예. 개인 투자자하고 조금 다르니까 혹시 한 최근 1년 사이에 이 거액자산가들의 자산 배분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많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 비중은 많이 줄이는 것 같고요. 네. 분위기가 네. 한국 미래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주식을 많이 늘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주식은 일부 조금 늘리고 하지 네. 안 하던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대신에 아무래도 채권 비중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 뭐 채권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다른 PB들도 좀 보면은 은행 같은 데서도 채권 비중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올해 상반기는. 네. 그러면 뭘 줄인 거죠? 아니 채권을 늘리는 와중에도 2차 전지를 따라갔다는 게 저는 더 놀라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장주를 그거는 타면서도 채권을 그 사람별로 좀 사나요? 틀린데. 네.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아예 주식을 수천억 현금을 수천억 가지고 주식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뭐 채권만 하는 사람 약간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아, 그럼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쪽은 조금 줄이고 네. 사실 부동산 쪽이 워낙 크니까 얘를 조금만 줄이고 주식을 사도 사실은 영향력은 클 수 있는. 현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네. 좀 불안하게 현금도 비중이 아주 높았죠. 네. 지금도 현금 비중이 높은가요? 지금 뭐 조금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래도 현금을 줄여서 주식도 사고 취향에 예. 따라서 채권도 사시고 금융자산을 늘렸다 부동산보다는 네네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상무님께서는 계속 AI에도 관심 있으시고 그 전에 SNS 플랫폼부터 성장주를 원래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예.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성장주요. 네, 어떤 분들은 가치주를 그림을 그래도 좀 좋아한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림을. 네, 좋습니다. 요 CJ, CGV 같은 게 있는데요. 요거는 아시겠지만 거의 14만 원 하다가 지금 한 9천 어제 오늘 기준 9천인데 14만 원에 14,000이면 90%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주식이 아주 성장을 안 하잖아 이게요. 어렵고. 그렇죠. 예. 영화는 다 넷플릭스로 본단 말이에요. 영화는 안 간다고요. 안 간 지 저도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성장주 좋아하지만 아모레 퍼시픽 주식을 얘기하지만 한 5년째 사실 거의 매출이 정체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익이 한 5천억대 나다가 지금 한 1,000억대로 살짝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주가는 한 60, 70% 빠지는 거죠 이게. 네.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아시겠지만 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가입자가 늘지 않잖아요. 그렇죠. 통신 가입자 뭐 그거는 거의 끝난 거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신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이게 크게 왜냐하면 뭐 엄청난 매출이 2배, 3배 증가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음식료 같아요. 네. 음식료들이 전부 지금 옆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한국의 음식료 업체들은 당분간 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인구가 줄잖아요, 사람이. 더 먹을 수는 없다. 이런 그게 가장 큰 거. 근데 외국에 수출로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수출도 하지만 네. 생각보다 이게 수출이 잘 안 돼요. 수출 비중이 되게 낮아요. 우리 수출 비중 높은 아까 의료기기 같은 건 엄청 오르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먹거리의 다양성 때문에 수입이 되게 많이 늘어요.
식자재 네. 같은 거 수입이 정말 잘 돼요. 많이 돼요. 그러네요. 아주 증가해. 그러면 성장하는 저성장분 거기다 약간 또 규제가 있잖아요. 이게 뭐 밀가루 가격 빠지면 가격 내리라. 네. 뭐 그런 거 그쵸. 담하면 상당히 실제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뭐 성장률 대표적인 엔비디아인데 우리가 뭐 1억 샀으면 한 120억이 돼 있지만 인텔은 1억 샀으면 1억이 돼 있어요. 14년 기준으로. 1억이요? 똑같나요? 인텔은 거의 1억, 똑같아요. 1억이고. 만약에 인텔을 샀으면은 네. 그럼- 뭐 과거에 인텔을 많이 추천했지만 예. 이 인텔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기업이거든. 주가도 안 변해요. 주가도 안 변해요. 그건 뭐 좀 여담이지만 네. 뭐 다른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면 인텔은 회의를 하면 한 100인들이 한 9명, 10명 하면은 네. 늙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엔비디아 회의하면 흑인도 있고 이거 뭐 아시아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많고 네. 변하는 거죠. 변해야 성장하는 거죠. 네. 그 새로운 걸 변한다 하면서 인텔 잘 변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럼 그렇고 효숙 퓨처에 뭐 2차 전지 같은 거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아주 재밌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이 바이오 유한양행 한미약품 같은 우리 기존의 제약사 있잖아요. 네. 녹십자, 대웅자 이거 한 10년째 거의 옆으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안 올 것 같아. 앞으로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네. 그 사례를 잠깐만 재밌잖아 이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290억 2013년도에 290억 했잖아요 여기요. 매출액이. 예, 예. 그때 유한양이 1조 정도 했어요. 네. 9,400억. 예. 이익은 600억 났어요, 그죠? 네. 이때 삼성 바이오는 800억 적자 났어요, 영업이익이. 네. 작년 되니까 3조가 돼서 3조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익 영업이익이 한 1조 났어요. 유한양행은 1조 7천억, 뭐 이거는 가격 올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네. 이익은 비슷해요, 지금. 오히려 이익은 빠졌네요. 줄었어요. 예, 물론 뭐 네. 조금 일시적인 거지만 한미약품도 비슷하고 네. 네. 한미, 유한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변화의 흐름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이건 가장 큰 게 조금 뭐 이유를 우리 일반인들 쉽게 얘기하면 제너릭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기존의 제약사들. 네. 제네릭. 요거는 우리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합성을 해서 먹는 약이더래요. 네.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네. 비아그라 이런 거 전부 그런 건데 알약들. 이 바이오시밀라 같은 거 다 단백질 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이쪽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변화를 못 하는 거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성장 안 하는 거고. 그런 유한양행이나 이런 제약사들은 한국에 한 400개 돼요. 오. 서로 경쟁하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 일종의 바이오 같은 거. 그래서 주가도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뭐 중간적으로 휴미라나 이게 외국 회사잖아요. 기트루다 MSD 거. 네. 네. 한 20조 하다가 28년 되면 한 36조 단일 제품으로. 네. 판매 예, 판매 금액이 그런 기준이죠. 건가요? 와. 이런 회사들께 이제 생기니까 바이오시밀라가 클 수밖에. 물론 이제 뭐 그걸 우리 바이오시밀라에 삼성만 하면 되는지만 저 삼성바이오는 만들어주는 회사고 셀트리온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이런 임상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쵸. 하고 있죠. 바이오피스가 삼성 바이오피스는 만들기 하지만 저 네. 개발하지만은 네. 이것도 의료기기는 제가 여기 잠깐 적었는데 클래시스 같은 회사가 있는데 네. 보톡스나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휴젤 뭐 메디톡스 네. 네네. 잘 알잖아요. 네. 예. 네. 살짝 좀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주가가잖아요. 보톡스 그런가요? 저는 근데 잘 보톡 몰라서. 대신에 우리가 리프팅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저 처진하고 RF 그다음에 뭐 우리가 RF라 그러죠. 그다음에 저보다 많이 이제 하셔서. 초음파. 네. 이거 나이 드신 분들만 하고 남자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이 이렇게 2017년 300억에 108억 나다가 2023년도에 지금 올해 한 900 나니까 주가는 2017년에 한 15배 올랐어요. 네.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뭐 사실은 요 다음에 보면 재밌잖아요. 요게 이제 상장사가 9개가 있는데요. 아니 네. 8개, 7개, 7개. 네. 나머지 2개는 뺐는데 시가총액 2조 8천억, 9천억, 1조 이래요 지금. 와. 원택 같은 거는 올해만 한 5배 올랐어요. 와. 이 미용기기가. 왜냐하면 이 예뻐지려고 하는 시장은 되게 크잖아요. 네네. 네. 그 리프팅 같은 경우는 우리 초음파나 아시면 RF를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싹 전류를 흘려서 처진 얼굴도 해주고 탱탱하게 하니까 남자들도 되게 많아요. 60대 이상 남자들도. 상무님 상무님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까지는 하고 회사는 제가 많이 방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런 미용기기 시장도 근데 이게 왜 크냐면 수출이 대부분 한 7, 80% 됩니다. 네. 다 거의 다. 되게 잘 가는 거죠. 이런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음식료나 지금 다른 산업들 쭉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인구가 감소하는데 내수에만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성장이 없다. 예, 뭐 그리고 심지어 끝났다라는 표현도 하셨고. 끝났다고는 네. 이 회사는 잘 갈 텐데 네. 주가는 더 이상 생명력이. 주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네네. 좀 판단을 뭐 조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성장하는 기업이 당연히 주가가 가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후적으로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하니까 아 그래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했지라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맞아요. 미래에 어떤 것들이 성장할 건지 뭐 산업일 건지 내지는 뭐 산업 내에서도 어떤 기업이 더 성장할 건지 그거를 이렇게 미리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상무님만의 그런 성장 산업과 성장 기업을 찍어내는 것도 노하우가 있으신지. 아 그거는 예. 제가 보니까 조금만 공부를 하면 쉬워요. 그거는 아 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또 박 박사님도 공부 많이 하시는데. 아니, 저는 저희는 공부를 했군요 제가. 예.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다 그러면 회사를 방문을 계속 해보면 확실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차 전지 LG 에너지, SK온, 네. 삼성 SDI 이런 게요. 뭐 외부를 좀 그렇긴 하지만 200조에서 400조 정도 수주를 잔고가 있어요. 와. 네. 아시겠지만. 네. 네. 그게 제가 1년 전에, 2년 전에 갔을 때는 100조, 200조 이러다가 계속 수주 잔고가 지금 400조까지 갔어. 특정 회사는. 오. 네. 뭐 회사를 제가 이름하기는 그렇지만. 네. 예. 그러면은 답이 정해졌잖아요. 지금 매출은 뭐 얼마나 하는데 400조 하면 엄청난 거죠. 그럼 이게 그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AI다 그러면 이거는 딱 보면 뭐 대충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뭐 반도체 장비다 앞으로. 그럼 제가 과거는 때려주고 미래 성장주는 뭐냐면 반도체 장비 같은 것도 엄청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 예예예. 근데 이렇게 들으면 또 쉬운 것 같지만 네. 뭐 모든 산업이 수주 잔고가 있는 수주 산업도 아니고 특히나 제가 놀라운 거는 AI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챗 GPT가 나오면서 화두가 됐는데 예. 그러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상무님께서는 훨씬 전에 21년도에 책을 내셨어요. 이미. 뭘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 이게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언젠가 바꾸겠지라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었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알고 있지만 빨리 안 왔는데 챗 GPT가 나오면서 네. 세상을 확 바꾼 거죠. 그럼 사실 챗 GPT가 나왔을 때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챗 GPT가 나오면서 저는 인터넷 혁명, 네. 모바일 혁명, 예. 다음 챗 GPT, AI 혁명이나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모바일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막 질문 막 던질게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뭔가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은 약간 의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식어버린 것도 있고 대표적인 게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한참 뭐 메타버스 열풍이 엄청 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엄청 성장 산업일 것 같고 될 것도 같은데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한때 인기를 얻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혹시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줌도 있고 뭐 지금 뭐 로블록스도 있고 네. 뭐 그런 게 잘 가다 최근 로블록스 좀 끄고 주가가 안 가는데 좋죠. 네. 네. 그거는 뭐 코로나하고 좀 직결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집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게 활성화되다가 그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외부로 밖으로 나오면 조금 주춤했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메타버스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성장 산업이에요. 네. 새로운 신산업인데 그걸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데는 엄청난 또 투자 메리트가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조금 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것도 기회는 온다. 메타버스도. 그럼요. 이게 사실 메타버스를 약간 거품의 사례로 사람들이 설명할 만큼 네. 약간 거기 물린 사람들을 조롱하는 글들도 사실 꽤 많았어요. 아직 이거 뭐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다. 그러니까. 그런데 상무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또 투자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거는 당연하죠. 젊은 애들이 다 메타버스에 놀고 있으니까 시간의 문제죠. 타임의 문제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웬만하면 출근도 4일 출근, 반 출근 많아지면 메타버스로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회사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뭐 웹3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만 그런 쪽에 기회가 오히려 더 크게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보면 투자 측면에서도. 네. 왜냐면 지금은 좀 어려워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메타버스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죠. 예, 고전하고 있어. 그럴 때 또 기회가 온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AI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AI가 챗 GPT 나오면서 사실 뭐 완전히 열풍이었죠, 열풍. 네. 그 전쟁하다가 잠깐 지금 휴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네. 한 1월에서 뭐 한 4월, 5월까지는 AI 이름만 붙으면 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뭐 3배, 5배 올린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이제 뭐 특히 뭐 엔비디아하고 거래하면 한다 이런 하면요. 금액에 관계없이 막 주가 2~3배 오르고 이래요. 무분별한 상승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옥석가리게 진행된다 앞으로.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떼거지 상승하다가 떼거지란 말을 좀 안 좋네. 그래서 옥석가리기 실제로 AI로 돈을 벌고 네. 괜찮은 회사들 주식은 계속 갈 거로 생각하고 있고 무늬만 AI인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을 거고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상무님의 해안을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AI 기업들, 뭐 밸류체인이라던가 어떤 서비스라던가 뭐 특정 기업을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어떤 쪽을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니, 뭐 회사를 찍어주셔도 괜찮긴 합니다. 찍어줄 수 있죠. 뭐 찍어줄 수 있는데. 네. 예? 제가 뭐 아까 2차 전지도 그렇지만 회사 네. 지금도 찍어줄 수 있고요. 네. 뭐 AI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몇 가지 산업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저는 AI 칩 하는 회사로 봐야 돼요. AI 칩이라고 좀 어려울 텐데 네. 며칠 전에 이제 파두라고 상장했어요. 네. 오늘 네. 보니까 시가총액이 1.4조예요. 작년에 매출이 한 560억 정도 하는데. 네. 어마어마한 배수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우리가 아는 리벨리온, 퓨리오사, 디벡스, 샤피온, 뭐 오픈엣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한 7, 8개 있거든 지금 한국에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론 엔비디아가 AI 칩 하는 회사죠. 그렇죠. 그런 엔비디아 칩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조금 칩이 어떤 거냐 좀 재미삼아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이 화면에서 한 1초에 천장이 지나가요. 네. 노트북에서. 네. 사람 눈으로는 뭐 한 개도 못 보겠죠, 그죠? 그림 제목을. 네. 예. 그죠? 1초에 천장이 지나가면. 인지를 할 못 수가 보죠. 없죠. 예. 네. 소프트웨어로 하면 몇 개 정도 맞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로 네. 연산을 해서 그걸 맞추려면은 못 맞추죠, 그것도. 한 10%밖에 못 맞출 수 있다. 네. 그걸 전용하는 AI 칩을 만들면 한 90% 이상 그림 제목 같은 거 다 맞춘다는 거죠. 1초에 천장이 화면에 톡가야 돼도. 네. 속도 그만큼. 응? 우리가 뭐 다른 사람도 얘기만 했겠지만 A100 같은 게 우리가 5펩타시스인데 5PS라고 그러거든요. 오퍼레이팅 퍼 세컨드. 5펩타면 1초에 5,000조 번 연산해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런 칩인데 그런 칩은 뭐 다른 사람 전문가들이니까 얘기해가지고 그런 칩을 만든 회사가 일본, 프랑스 이런 데는 없어요. 별로 네. 한 2개밖에 없는 2~3개밖에 없는데 한국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이 저는 AI에서 한 3위 정도다. 와. 그런 면에서 보면 AI 칩 회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그 3~4개 회사가 뭐가 있죠? 네. 그건 좀 말씀 그렇고. 나온 김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예. 네.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SI 우리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뭐 SI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그 말고 솔루션 기업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팔 수 있는 솔루션 기업, 칩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요런 회사들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툴을 가지고 그 툴을 활용해서 툴을 업그레이드해서 툴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 뭐 옷을 예를 들어서 AI 추천을 잘 준다든지 네. 뭐 아니면 그런 회사들은 되게 괜찮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보면서 루닉 같은 거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뭐 암세표를 발견한다든지 AI를 활용해서 그런 회사들 괜찮을 거고 AI 관련돼서 클라우드 기업도 뭐 괜찮을 거고요. 네. 반도체 쪽도 뭐 괜찮을. 반도체 쪽에 왜냐하면 우리가 뭐 HBM 하이닉스 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네. 반도체 쪽도 뭐 괜찮고 AI 관련돼서는 그렇게 보면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회사를 볼 때는 뭐 엔비디아 같은 거 계속 올라가지만
좀 조정했다 또 갈 수도 있고 네이버 같은 게 한국에서는 좀 뭐 아주 괜찮은 회사로 아마 조만간 8월 24일 녹음을 하니까 네네. 네. 관심 가질 주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이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그동안 그 AI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로 이제 해외 기업들 위주로 좀 수혜를 봤던 거고 국내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하이퍼 클로버 예. 이제 네이버에 내놓는데 약간 기대 반 우려 반 있는 것 같은데 상무님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한국판 AI를? 아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이버가요. 예. 네. 뭐 금액은 좀 하기 그렇지만 올 상반기에 무려 엔비디아 칩을 네. 수천억 샀어요. 수천억. 네이버가 네. 엔비디아 칩을 샀다고요? 엔비디아 칩을. 하긴 뭘 했으니까 이거 되게 출시가 은밀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되게 정말 좋았어요. 아니 근데 되게, 금액은 좀 그렇지만 네. 뭐 하여튼 한 2천억 가까이 엔비디아 칩을 샀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한테도 니네가 챗 GPT 하지 말고 우리가 해줄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예. 방송이 되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국판으로 네. 뭐 여기다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뭐 네이버가 지금 옛날에 한 85% 15년 85% 점유하다가 검색이 한국에서 네. 지금 뭐 한 55%. 네, 많이 줄었죠. 뭐 그 정도 하고 작년 올해 5월 기준으로 한 55% 되니까 지금 이쪽에다 생존을 걸지 않으면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하고 AI 사업을 또 연초에 합병을 했어요. 네. 네이버가. 그래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아마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8월 24일 발표하면. 네. 그 주가도 지금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가 하면은 카카오는 어떻게 못할까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 카카오가 요새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카카오도 뭐 챗GPT 만든다 그러는데 네. 투자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뭐 물론 카카오는 제가 사실 좀 공부를 덜 해가지고 네. 뭐 엔비디아에서도 칩 같은 거 별로 구매를 좀 적게 하더라고요. 예, 뭐 투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제가 엔비디아 사람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현장 방문이니까 네. 아마 PB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 사람들 만나본 사람 잘 없을 것 같은데. 전 만나봤다는 분도 지금 처음 네. 뵀습니다. 이거 뭐 상무님 정도 그 진짜 그 그래서 엔비디아 레벨 만나면은 만나지. 사실 네. 제가 이제 예. 뭐 이런 얘기 해서 그렇지만 어디는 얼마나 칩을 공급했고 이런 게 지금 현재 나타나거든요. 네. 6개월.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뭐 되게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일부 실적 발표 안 좋다고 그랬는데 주가는 그때부터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6개월 밀려 있잖아요. 지금도 주문하면은. 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엄청나게 밀려 있는 걸 이제 현장 방문해 보면 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어렵지만은 네. 그 뭐 큰 내부자 전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방문해서 이렇게 탐방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하이닉스든지 그 사실은 이제 뭐 인력들 핵심 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내부자라고 좀 하겠지만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죠. 네. 이거 사실 좀 시청자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PB라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네. 처음에 뭐 제가 뭐 누군데 뭐 좀 방문해서 뭐 미팅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뭐 그냥 흔쾌히 받아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상무님도 처음에는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미팅할 지금도 때. 쉽지 않죠. 네.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만나려면은 네네.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거는 뭐 영업 그렇죠. 기밀이니까 디테일하게는 뭐. 그건 지금도 어렵습니다. 네. 역시 상무님도 만나기 어려우신데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 만나신다는 거죠. 예, 제가 많이 만납니다. 네. 역시 현장에 리서치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투문현답이죠. 투자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오늘도 아주 오늘 또 정말 주옥 같은 명언, 얘기. 주옥 같은 얘기를. 투문 현답. 네. 예. 사실 오늘 상무님 가져오신 자료에 제목부터 저는 굉장히 너무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PPT 가져오신 거예요. 첫 장의 예, 제목. 첫 장의 저도 제목이요. 그거 보고 진짜 네, 참 이 얘기를 꼭 듣고 가야겠다. 뭔가 네.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성장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 제가 배나하지 않 아까 제약사 그렇잖아요. 네,
제약사 같은 거 변하지 않으면은 다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 세상은 변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있다고 변한다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생존에도 뭐 물론 주가 투자 측면도 그렇고 네. 그런 걸 예를 들면은 수많은 회사들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LCD 많이 쓰잖아요. 네. 그 LCD 관련된 업체들 얼마나 많았어요.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하지 뭐 DS LCD도 있고 뭐 엄청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수천억씩 하면서 이익도 한 5, 6배씩 났는데 흔적도 없이 상장 폐기되면서 없어졌다고. 네. 왜 LED로 가면서 변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핸드폰이죠. 네. 핸드폰 관련주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왜 좀 리얼한 얘기를 해주면요. 네. 지금 핸드폰에 가는 플렉시블 PCB 같은 거 엄청 세잖아요. 이거 앞으로 계속 이익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핸드폰 대수가 줄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 핸드폰 대수가 줄면은 네. 이건 뭐 성장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회사는 정말 제가 뭐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매출 한 4, 500억 하는 핸드폰 회사가 네. 플렉스벨 PCB 만든 회사인데 그냥 몇 년 매각하려고 하다가 아예 사업을 그냥 폐쇄를 했어요. 네. 중단. 상장사인데 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뭐 대덕전자라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회사 이름을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한 5천억을 투자했어요. 플렉스벨 PCB 만드는 건 완전히 제로를 하고요. 네. 반도체형 PCB, FCBJ라고 그걸 투자했어요. 한 3, 4, 5년 전에. 네네. 그래서 아예 기존 거 다 버린 거죠.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예요. 성장주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변하지 않는 제가 이제 변하지 않는 기업은 가치주 같은 게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네. 그래서 변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딱 변한다는 거죠. 딱 하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정말 어마어마하신 노하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조금만 더 하시죠. 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AI에 대해서 제일 이제 성관이 있으셨고 투자도 오래 하셨는데 지금 AI가 과거에 아이폰 모멘트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폰이 지금 말씀하셨던 많은 산업을 바꿨지 예, 않습니까? 모바일 혁명이죠, 그게. 그렇죠. AI도 그 정도 급이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혁명이다라고 보시는지요? AI요? 네. 저는 뭐 AI는 오히려 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우리 돈나무 언니 돈나무라고 그러죠? 네. 예, 예. 그분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모바일하고 인터넷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이 시장을.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정말 편하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데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 어려웠거든요. 네. 지금 윈도우 뭐 모바일 다 터치로 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챗 GPT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웬만한 건 다 해주고 너무 쉬워졌어요. 코딩도 해주고 뭐 다 해줘요. 엄청나게 해주고 있고 웬만한 건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하나 사례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요 방송이니까 네. 우리 AI 기자를 만들었어요. 아. 예를 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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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자를 제일 뒤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네. 아 여기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조그만 회사인데 이 AI를 통해 가지고 월 99,000원만 내면요. 네.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네. 예. 그럼 한 달 임금이 안 나오잖아.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면 최저임금 한 달에 한 보름치 한 명의 월급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쵸, 그죠? 지금 10,000원 정도 네. 되니까. 그 정도 내면은 사회 보도자를 내줘요. 사회. 아, 보도자료요? 네. 예, 어떻게 하냐면 예. AI를 활용해갖고 한국에 2만 명의 기자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보면 보도자를 5분 만에 만들어요. 만들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AI 미디어 매치 해주고 그 다음에 원클릭으로 보도자를 배포하면 네. 맞춤형 배포를 하는 거예요. 아. 한층 요거 관심 있는 사람을 한 뭐 2만 명 중에서 네. 네. 한 500만한테 딱 보내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가 배포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아.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하는 역할을 AI가 다 해주는 거죠, AI가 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기업 입장에서 뭔가 기업의 활동을 이제 홍보하는 보도 자료를 내야 되는데 예. 그거를 그냥 자동으로 한 5분이면 1년에 100만 원을 해주고 월 사회- 4번. 월 4번을 그리고 그걸 보내주는 게 기자들한테도 선별해서 이쪽에 관심 있을 기자들한테 선별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예. 야 이거 기업의 홍보팀에 계신 분들 큰일 나셨네요. 크롤링을 하는데 이렇게 소름 2만 명의 돋았어요. 네. 리스트를 이메일에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그것도- 기자분들이 다들 이메일 주소를 써놓으니까요. 예. 네.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요. AI는. 네. 아시겠지만 한국도 지금 엄청 투자. 아까 제가 네이버도 얘기했지만요. 네. 클라우드 투자 같은 거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엄청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6개월 밀리죠. 그렇잖아요. 칩도요. 네. 빅데이터 분석해야 되고 그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엄청 커질 거고요. 그래서 올해가 AI 대중화의 원년이다. 그래 보는 거죠. 아이폰 모먼트보다 더 네. 큰. 그래서 뭐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네. 뭐 그런 얘기 하듯이 네. 올해가 내가 볼 때는 저 AI 혁명의 원년이라고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이거? 아니요. 혹시 상무님도 그러면 뭐 리서치를 한다거나 뭐 고객들 자산을 관리할 때 AI를 접목해서 좀 이렇게 활용하시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제 뭐 카톡에도 다 AI로 그림 그려서 지금 들어가 있고 아, 네. 뭐 회사에서도 내가 AI 챗 GPT 강의도 좀 했고요. 네. 책도 쓰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투자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AI를 활용하면 좀 좋죠. 뭐 그림 같은 거 말로 그리라 그러면 다 그려주고 요즘은요. 뭐 재밌게 하고 좀 사용은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실 때 한국의 AI로 한 3위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으시게 국내 주식도 있지만 해외 주식도 있고 사실 예. AI 하면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1등으로 가고 있는데 예. 상무님께서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중에 어디를 더 선호하시는지 또는 비상장 회사에서 투자 기회를 더 찾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이 더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해외 주식은 사실은 뭐 AI 관련된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제가 네. 네, 대장만. 네 그 정도 제가 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고 그거는요. 아,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을 예, 가시기 다 좀 모르니까. 힘드시니까. 현장을 못 가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네. 그래도 한국의 엔비디아를 가보면 그건 또 약간 현장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있고 한국의 AI 기업들도 제가 눈여겨 보면은 네. 지금 이미 뭐 랠리를 많이 했는데 회사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툴을 가지고 잘 하는 데가 많은데 비상장 기업에도 그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제 비상장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뭐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회사 되게 많고 AI 쪽은 네. 우리가 이제 뭐 아마 조만간 계속 상장이 많이 될 거예요. AI가. 아, 네. 이게 이제 뭐 가장 첨단 기술이잖아요, 이게요. 어쨌든. 그쵸. 그래서 뭐 이쪽은 관심을 가지면은 꼭 관심을 가져야 좀 투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AI랑 같이 나오는 산업이 보통 로봇 산업을 또 많이 얘기하는데 로봇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로봇 시장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아니 제가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뭐 로봇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죠. 몇 개 상장도 하고 뭐 삼성전자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파악하는데 제가 관심을 별로 로봇은 예. 한계가 있다 생각하는데 아, 뭐 생각보다 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장이 그렇게 뭐 자동화 로봇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우리가 뭐 서빙 로봇 커피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아직 좀 쉽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좀 덜 한 면도 있고. 그래서 로봇은 제가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은 여전히 AI이고 아니면 또 지금 남들이 안 보고 있는 데서도 보고 계시는 산업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2차 전지 같은 것도 네. 뭐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워낙 핫하니까 그러면 지금 판단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아까 없는. 조금 거액자산가들은 이미 들어갔다가 좀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버블이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에코프로 뭐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워낙 뭐 큰 주식이니까. 네. 에코프로 BM을 두 개 합치면 오늘 현재 63조더라고요. 네. 한국전력이 한 12조인데 네. 5개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 우리나라 전체 전력을 담당하는 엄청난 기관 산업인데 네.
미래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건 17조 이렇게. CJ 그룹은 2.2조인데. 다 살 수 있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 씨도 좀 매수를 고려하는데 옥석 가기를 해서 해야 된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뭐 종목을 하나 추천하면 사실은 네. 이 추천을 하면 좀 그렇지만 포스코 홀딩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요. 네. 세상이 바뀌는 거를 기관 투자가라든지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 담당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한 1년 반 전에 네. 그 포스코 홀딩스 담당 IR 담당 임원이 연락 왔어요. 저한테. 아, 요즘은 유튜브로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는 이런 기관 IR 담당은 항상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만 찾아다녔다고. 네.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쵸. 맞아요. 뭐 지점에 근무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개털로 봤죠. 아니, 뭘 또 그렇게 얘기하지? 주로 이제 기관 대상으로 IR을 네,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런 전례가 없었죠. 그런 적은 전례가 없었죠. 예, 그렇죠. 잘 맞아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있는 건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센터에 2번이나 왔어요. 직접. IR 하러. 예. 네. 포스코 홀딩스에서.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IR 하러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SK도 요즘 그렇고 네. 하나도 오고 뭐 대기업들이 요즘 PB센터 같은 데 가서 IR 해요. 아, 기관들보다는. 네. 네.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내가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외국인이 엄청 팔았어요. 네. 그러게요. 한 9조 팔았잖아요. 예. 그럼 개인 사갖고. 우리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이거는 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히려. 예, 뭐 왜 그러냐면 네. 이게 파는 걸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많이 가니까 펀드의 비중이 높단 말이죠. 네. 네. 그럼 그 비중만큼만 줄인 거예요. 전량 파는 기관은 거의 없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비중이 초과 비중돼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샀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이 주식은 빠지면은 외국인이 다 채워 넣는다는 거죠. 거꾸로. 아, 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되게 중요한 관점이시다. 그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또 외국인 IR을 엄청 할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네. 앞으로 그거는 뭐 회사 얘기고 내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왜 이런 걸 좋게 봐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2차 전지 리튬 같은 거 네. 마이닝이 있고 그다음에 스멜팅 녹여서 이제 하는 게 있고 광석을 캐와서 그죠? 네. 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재련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단계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철강을 보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하나 있잖아요. 네. 가져와서 하는데. 그쵸. 근데 얘네 둘은 강산이 없어요. 광산이. 네. 그렇죠. 포스코. 예. 광산 없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 리튬. 리튬 광산. 리튬 광산 네. 엄청난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염호, 아르헨티나 염호도 있고, 네. 호주도 있고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광산을 100을 캐가지고 갖고 이제 멜팅하는 거죠. 녹여서 막 하다 보면 한 2 정도가 리튬이 나와요. 그게 이제 탄산 리튬이라고 그래요. 그 리튬을 다시 이제 수산 리튬 만들면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이제 리튬 쓰는 건데, 요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에, 그러니까 광석을 가지고 녹여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염을 가지고 녹여서 가지고 이런 공장이라고 보면 1번, 2번을 가진 회사는 유일하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뭐 한 3, 40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게 앞으로 한 10년 후는 뭐 한 60조 한다 이런 얘기 해요. 회사에서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네. 네. 그러면 이런 회사는 지금부터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 저는 이런 회사들은 2차 전지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뭐 너무 빠지면 많이 했는데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것도 워낙 투자를 많이 해요 지금. 네. 그 투자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자료도 한 2차 전지 자료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비교하시는 네,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하나가 있었는데. 네. 오이씨. 죄송합니다. 아니, 천천히 아닙니다. 하십시오. 천천히.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초집중하고 계시고요. 네, 저기 보시는 분들 지금 좋아요 좀 막간을 예, 이용해서 그러니까.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여기 다시 있네, 보시는데 그죠? 도움이 될 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거- 보면은 네. 이게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뭐 회사를 내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20년에 1조 5천억 했는데 네, 올해 10조 하는 거 10조.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는 재미있게 우리 30대 그룹이 되면 3조 하면 90년대 제 기억에 네. 3조 하면 30대 그룹이 됐어요. 네, 네. 그 한 2년 만에 30대 그룹이 됐던 거. 30대 그룹 중에서도 10조까지 가니까. 네.
주가도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에 처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이 2배 느는 게 아니고 거의 1조 하는 회사가 10조가 10배 는다. 물론 가격이 오른 것도 있죠. 이 광물 가격이. 네.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투자를 워낙 많이 하는 거죠. 네. 이 회사가 뭐 7조 투자하고 또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그렇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리튬 재련하는데 그 회사도 이번에 최근에 뭐 한 전체 유상증자하고 구조 팔아서 한 5천억 투입됐는데 네. 투자를 워낙 많이 때문에 내중되면 또 새로운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투자도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 뭐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한 당분간은 좀 뭐 주식은 좀 빠질 것 같은데 네네. 제 생각에 뭐 그래도 길게 봐서는 많이 빠지면 사야 되는 주식이다. 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2차전지 종목들이 워낙 오래 핫했고 뭐 사실 밸류에이션을 하기 어려울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이게 좋은 시점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뭐 밸류에이션 상에서 뭐 말도 안 되고 이러니까 혹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가 확실한데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럼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투자를 하거나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좀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릴 그건 수 좀 없을까요? 신의 영역 아닌가요? 네. 아, 신영인가요? 그건 사실은 네. 그래요? 제가 볼 땐 신의 영역 같고요.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네. 그것만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네. 다 집에 가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적정 가치 따지다가 그거만 네. 저같이 힘들죠. 이렇게 네. 영업도 하면서 하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면 뭐 그렇긴 네, 하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괜찮아요. 그렇긴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예.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그 동향을 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이게 이제 계속 가니까 뭐 고점 대비 한 30% 빠지면은 네. 저는 뭐 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장주니까 그냥 홀딩한다. 뭐 그래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왜냐하면 뭐 성장주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우문현답을 또 해주시네요. 어리석은 질문에 또 아주 답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모든 것에 정답을 주시려고 딱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 이게 이제 뭔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굉장히 솔직한 진짜 답변을 듣는 기분이 들어서 네. 저는 굉장히 더 역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쑥스럽습니다, 이거 되게. 별 말씀을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채팅창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뭐 매주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별 얘기가 지금 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주식 외의 자산에 대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무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 지금 올해 부자들 경우 사실 주식도 많이 하지만 주식보다는 최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많이 관심 갖고 많이 앞으로도 좀 많이 할 게 네. 메자닌 같습니다. 메자닌. 공모주 푼다. 네. 사실 메자닌 되게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12 이런 예, 것들 메자닌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전환사채 같은 거. 네네. 네. 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주식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면 되니까 네. 밑에는 막아주고 위에는 열려 있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메자닌은 되게 잘 팔리고요. 네. 뭐 최근에 뭐 크게 뭐 한 1,000억짜리 한 데도 금세 다 팔리는 것도 있고요. 뭐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메자닌에 되게 관심 많고 이것도 많이 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ELS 같은 게 있는데 ELS. 네. ELS는 지수형 ELS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에 한 10%까지 나왔어요. 네. 세계 지수가 유럽, 미국, 한국 지수가 50%만 하락하지 않으면은 네. 연 한 10% 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한 5%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네. 5, 6%.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했고요. 네. 요건 좀 줄을 깎고 세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채권 같습니다. 제가 먼저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거 저희가 좀 연초에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요 그래프가 잠깐 있는데요. 네. 브라질 채권하고 있는데 여기 이거잖아요. 네. 여기 연초 대비 보면은 30%요. 연초 대비 30% 실제 30% 수익이 났더라고 내 고객들 제법 엄청 많은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자 조각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때 사실은 30%면요 연 60%예요. 그치 상반기에 30%였으니까. 네. 연 환산 60%면 네.
우리가 지금 금리를 만약에 은행 이자를 5% 준다. 네. 그럼 10년이면 50%예요. 네. 그렇죠. 20년이면 100%예요. 네. 만약에. 네. 물론 단순 계산이에요, 이거는. 네. 네. 그러면 세금을 또 받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 보면 60%가 안 될 수 있는 거 연환산하면은 뭐 정확하게 않지만 복리는 거. 네. 그러면 1년에 20년 이자를 갚한다. 얘야 세금을 안 내거든. 네. 지금 전혀 안 되던가요? 아니요. 저는 안 됩니다. 그 이자율만큼에 대해서 쿠폰에 대한 아, 거는 그 잘못. 쿠폰에 대해서도 이자 10원도 안 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 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 네. 방지 협약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예. 이중과세 방지니까 한 군데에서는 내는 걸로 알고 그거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투자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도 네. 안 내고 한국에서도 네, 안 냅니까? 네, 네, 네. 이자나 그 매각 차익에 대해서 전혀 안 낸다. 예, 매각 차익 전혀 안 원래 내죠. 채권은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안 내는데 매각 차익은 원래 한 25년 이후에 네. 아직도 뭐 낼지 안 낼지 아, 모르지만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도 안 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는 한국 채권에 대해서도 안 내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게 엄청난 수익이죠. 지금은 그래서 뭐 그 연초에는 한 수익률이 한 11%, 12% 나오다가 지금 한 9%대로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캐피탈 게인이 벌써 많이 발생한 거죠, 이게. 내리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얘기하자면 이게 미중 분쟁의 가장 큰 수혜주잖아요. 네네. 네. 뭐 미국이 도와준 거죠. 러시아 하면서 원자재가 올라가고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농산물 수입도 중국이 브라질로 많이 바꾸고 경제도 주가도 브라질이 최고가 뭐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브라질 채권 많이 했고요. 네. 또 하나 여기 국채가 있습니다. 국채가 한국 국채요. 미국 국채 있습니다. 아, 미국 국채. 한국 네. 국채도 비싼데 네. 이게 사실은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우리 은행권에도 많이 했고 솔직히. 네. 요거는 아직 미완 같습니다. 요거 보면 마지막에 네. 여기 저 보면은 지금 계속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네. 브라질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이 오히려 국채가- 빠졌죠. 네. 이게 약간. 2050짜리가 100 하던 게 지금요 네. 52 정도 하고 있어요. 아, 네. 반토막 났어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요 제일 끝에서 산 사람은 한 1년 만전에 산 사람은 그쵸. 채권을 지금 산 사람은 50% 손해를 봤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그럼 지금은 들어가도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도 이제 좀 계속 늘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네. 이거는 브라질 국채, 미국 국채 같은 거는.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9월 달에 있는데 네. 뭐 변곡점에서 약간 뭐 내리니 많이 이제 네. 스탑하니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거야 뭐 시장 예측이지만 내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에 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이 가격도 보니까 제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뭐 최근 가격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데.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게 진짜 그러게요. 그런데 빨리 여쭤보면 그거 지금 이제 그 미국채 얘기 나왔으니까 브라질 국채는 원래 해지를 안 하는 게 정석인데 예. 미국채는 달러화 자산이니까 약간 해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부분 자산가들의 시각은 어떤 형태인가요? 대부분 해지를 좀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일치는 네. 하겠지만. 왜냐하면 네. 뭐 달러 자산을 우리 원화에 대한 뭐 외환, 예? 원화 리스크를 좀 줄인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네. 반대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하니까 달러 자산은 해지를 잘 안 하는 거 있고 네네. 네. 특히 수출 많은 사람들은 뭐 어차피 달러 자산이 많으니까 필요하니까. 기업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제 기억에 작년 정도인가 해가지고 거액자산가들 사이에서 뭐 달러하고 금하고 작년에 한때 되게 좀 위험스러운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국내 금융시장이. 예. 그래서 한참 달러하고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요즘은 어떤가요? 좀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뭐 그런 거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달러 국채는 뭐 은행권도 많이 샀고 최근 상반기에. 네. 근데 아직 사서 뭐 다 가격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샀는데 저는 이제 좀 우리 고객들한테 좀 사자고 얘기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아서 너무 너무 아쉬워.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이나 또 TV로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자산 배분이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60대에게 한 말씀 그리고 30, 40대에게 한 말씀 합쳐서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세대로 나눠가지고. 네. 아 초년생 네. 20대들은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잘 안 돼요. 네. 물론 뭐 자산을 그냥 물려받은 사람 빼고 이분들은 무조건 돈을 모아야 돼요. 그렇죠.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네. 무조건. 그래서 월급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그 시드머니를 조금씩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모으기만 해서는 부자가 안 돼요. 돈은 벌어야 돼요. 네.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그러잖아. 티끌 모아 티끌. 아, 티끌 모아 티끌. 예. 20대는 티끌 모아 티끌이 되면 안 되니까 티끌 모아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좀 크게 되니까 20대들은 무조건 이제 좀 투자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투자 자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돈을 티끌 모아 티끌 하면 안 되고 티끌 모아 태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 마인드로 60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60대는 그래도 좀 워낙 많으니까 자산 배분을 보면 지금은 채권을 많이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주식을 좀 더 많이 가미하는 네. 그런 투자 전략은 부동산은 뭐 저는 추천 안 하고 잘 모르니까 그다음에 조금 뭐 보수적인 사람은 아까 앞에 됐지만 메자닌 관련된 거 네. 뭐 그런 거 많이 하면은 60대들은 좀 안정적으로 예. 60대는 버는 것도 중요하면 지키는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20대는 버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네. 사모님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예. 그냥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대가 아까 티끌 모아 티끌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알려주셔야죠. 20대 같은 경우는 결국 주식, AI. 주식에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반도체 장비를 얘기 안 했는데 지금요. 네. 마지막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네. 반도체 장비가 여기 잠깐 노다 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면요. 네. 이게 전부 보면 이 반도체 장비가 단계별로 있지만 여기 지금 100조 거의 다 되잖아요. 340조, 160조, 20조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은 5조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삼성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반도체 쪽에 네. 단연 1, 2를 하고 있는데 예. 메모리 쪽에. 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가 자기들이 장비를 많이 만들었어요. 몇 년부터 이제 한국 업체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샘플도 우리가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한국에 기술력 있는 반도체 장비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잘 물어봤다. 너무 그래서 잘하시네요. 20대들은 장비 업체들은 네. 그건 좀 찾아보면 돼요. 실제로 기술력 있고 놓아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 네. 20대들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50대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20대가 좀 주목을 공부하기 딱 하시기를 좋은 산업을 딱 찍어주셨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리기가 싫은데. 너무 아쉽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쉬우실 텐데요. 네. 저희가 또 기회 되면 예. 귀한 사모님 시간 어떻게 좀 네. 자주 나와 주실 수 있죠? 또 하여튼 오늘 후배들인데 좀. 예. 이걸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좋은 일이 있고 투자에도 좀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기를 우리 시청자라고 그러네 시청자분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